네, 안녕하세요. 5월 4일 일요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양자 관련주 얘기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양자 관련주 과연 몇 년을 들고 있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주를 우리가 투자 또는 매매 또는 베팅을 할 때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양자가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빅테크 차원에서도 굉장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단은 그 양자 관련주들이 잡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뭐 민주식이라든지 뭐 작전이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이제 잡주가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되는 분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제 딱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종목의 상승에 대해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확신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 예, 그 두 가지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 빠른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인제 확신이나 믿음이 없다면은 중간에 많이 흔들립니다. 예, 동요를 하게 되고 사야 될 시점에서 팔게 되고 팔아야 될 시점에서 또 사게 되고요. 그런 반대의 행동을 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양자 관련주 시장이 여전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 그 세계 글로벌 시장 전망이 2030 년에도 지금 3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조 원이 인제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뭐 AI나 요런 분야에 비하면은 상당히 작아요. 예, 상당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 AI 섹터에서 엄청난 거의 뭐 10 년, 20 년간 대시세가 나오는 고런 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2-3년 동안은 오히려 주름펴기 전략이 더 낫다라는 거. 주름펴기라는 거는 인제 차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락을 이렇게 거듭하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팔고 밑에서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또 팔고 요런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예. 수많은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요 시장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예, 시장의 규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 년, 20년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세가. 그리고 인제 한 향후 2-3년 동안은 말 한마디에 출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달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젠슨 왕이 뭐 한마디 하니까 그냥 뭐 반토막이 나 버리고 이런 일이 예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섹터 자체가 덩치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 주가가 올라도 절대 따라붙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내려올 거거든요. 그리고 내려와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려와도 그냥 쥐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어차피 또 시세가 나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사거나 내려갔을 때 팔아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네, 세 번째는 향후 3 년간 투자 가용 자금이 얼마인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만 양자주에 투자를 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제 돈을 더하거나 돈을 빼거나 하지 말고 '내가 3년 동안은 요 섹터에 투자를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계산을 미리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제 어차피 오를 주식이라면 계획을 단순히 이행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그 상승과 최고점은 정해져 있다. 요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국장의 잡주들을 한번 보시면요. 뭐 요즘 뜨는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테마주들의 면면을 보면 다 잡주죠. 그래서 평소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뭐 거래 대금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주식들이 지금 인제 뭐 2 배,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뛰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소외돼 있을 때 밑에서 잡아 놓으면은 얼마든지 수익은 나거든요. 이게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그 소외돼 있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어차피 오르거든요, 주식은. 예, 고런 거에 비춰 봤을 때 양자도 마찬가지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여러분들이 양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몇 년 들고 있어야 될 것이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가장 뭐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요거를 인제 엔비디아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 100조 원이라는 요 시총 요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요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과거 차트예요. 과거 차트를 2017 년까지 한번 잘라 봤거든요. 지금 현재 120조에 4천조 정도 되기 때문에 고거를 인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3달러 정도 되면 40분의 1 한 100조 선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그러면 요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0.3 정도 됩니다. 예. 딱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아이온큐의 위치다, 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요 앞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요 정도만 떼어 놓고 보면 '아 이게 과연 갈까?' 요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와 그냥 비슷하게 시세가 난다면은 요런 식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현 시점으로 봤을 때 향후 한 3-4년 정도를 예측을 해 본다면 1-2년 정도는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1-2년 정도는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그게 인제 뭐 마냥 횡보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중간중간 뭐 10% 20% 시세들이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인제 3년 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인제 눈에 띄는 시세가 나는데 고게 인제 그 주가 기준으로 더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0.6, 0.7 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인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2배가 되면은 대부분은 인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인제 본 시세는 그때서부터죠. 4년 차에는 믿기 힘든 5배 시세가 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는 인제 흑전 여부 또는 인제 흑자 전환 이후에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수 있느냐, 그리고 더 많은 얼마나 많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고거에 따라서 인제 시세는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예측하기 힘들죠. 참고로 인제 엔비디아는 여기서부터 인제 40 배가 간 거거든요. 여기서 40 배가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400 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자 관련주는 시장이 잦기 때문에 언제 그냥 푹싹 가라앉을지 모르는 그런 이제 섹터이기 때문에 AI의 대시세 요런 규모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100 조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걸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인제 그 여러분들 HDS 쓰시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이렇게 정렬을 해 보시면은요. 여기서 적자 기업은 딱 3개 나오거든요. 딱 3 개가 나와요. 뭐 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적자 기업은 스트래티지, 그다음에 레딧 쭉 내려 가지고 어 뭐 로블록스 요 정도가 인제 적자 기업인데 로블록스하고 그다음에 레딧은 100 조가 안 됩니다. 100 조가 안 되고 스트래티지만 인제 100 조가 넘거든요. 한 130, 140조 정도 되겠죠. 근데 인제 스트래티지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걸 단순히 뭐 100조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제 100조 원이라는 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 100조 원이라는 그 물리적 규모가 되려면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흑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팔란티어도 보시면 월봉상 보시면 23 년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때 인제 시총하고 지금 시총을 비교해 보면 지금이 뭐 한 400조 정도 되나요? 400조 정도 된다면 그때 한 뭐 6 분의 1 정도 되니까.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을 무렵에도 사실상 100 조가 안 됐었단 말이죠. 100 조가 안 됐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인제 돈을 더 많이 벌고 하면서 100 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인제 주가가 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인제 대장주 가장 그 덩치가 큰 게 아이온큐니까요. 아이온큐의 현재 주가 그 시총이 10조 정도 되네요. 10조 원 살짝 넘는데 그래서 마냥 그냥 뭐 양자가 유망하니까 뭐 10 조, 50 조, 100조 간다 요런 계산보다는 뭔가 합리적인 그런 이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인제 아이온큐가 10배 이상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흑자 전환이라는 그 조건에 부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뭐 3-4 년, 5년 이렇게 지나서도 흑자 전환을 사실상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적자 폭이 줄어들더라도 얼마나 줄어들지 사실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은 인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인제 봤을 때 시장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10 배죠. 지금으로부터 인제 10 배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익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 고것만큼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엔비디아에 비교를 해서 주가 예측을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주식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주식도 중요하지만은 주식이 인제 1 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업과 취미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인제 시간으로 치면은 총 시간의 1% 밑으로만 쓸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인제 엄청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투자 결과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 꼭 필요한 포인트만 요렇게 짚어 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믿음을 갖고 이행을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인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 좀 인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인제 어디에 활용되고 지금 상용화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고런 거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인제 이런 게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왜 인제 생겨나게 됐느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컴퓨터는 이제 반도체를 점점 더 작게 만드는 거죠. 작게 만들다 보니까 제어가 불가능한 아주 그 미세한 나노의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인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양자 역학적 효과로 어떤 직접 하는데 더 작게 만드는 데 한계가 인제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이 불가능한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AI와 같은 대량의 정보 처리에는 연산 시간이 또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인제 문제점들을 메꾸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다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연산의 기초 단위로 하고 동시에 뭔가를 병렬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점을 보완해 주는 기술이다. 그래서 뭐 초전도 방식, 이온 트랩 방식, 광자 방식 요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먼저 IBM이 인제 뛰어들었고요. 뭐 433 큐비트 양자 컴퓨팅까지 출시를 했고 현재 뭐 헤론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제공한다. 요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양자 관련주 하면 5 개만 인제 언급을 하지만은 전적으로 양자만 연구하는 기업들이고 요런 연구. 그리고 인제 뭐 IBM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은 본업이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양자를 연구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인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제 어디서 양자 컴퓨터를 쓰느냐. 이제 금융, 물류, 화학, 뭐 AI, 뭐 항공 우주 뭐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결국에는 이 계산이죠. 연산인데 그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옵션 가격 계산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교통망을 뭐 최적화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특히 화학 분야에서 분자 설계를 최적화하는 요런 게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도 연구하고 그리고 어제 인제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라지 랭귀지 모델인가요? LLM 요런 분야 또 이미지 인식 요런 분야에서 계산을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고런 부분에서도 어떤 AI의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절대 AI를 뭐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AI 필요 없어."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양자 뉴스를 검색을 할 때 인제 자주 보이는 게 큐비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인제 큐비트의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늘어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인제 큐비트를 늘리면 늘릴수록 오류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거를 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드웨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고게 인제 기술 발전이라든지 어떤 주가 상승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인제 복코라는 건 인제 암호를 푸는 거죠. 양자가 인제 암호를 풀어 버려 가지고 '비트코인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그 양자 지금의 양자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머지않아 양자 암호화 기술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양자 관련주들의 향후 주가 예측하고 양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